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유군입니다. 자, 오늘 8월 27일이고요.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죠. 미국 장은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은, 지금 좀 횡보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지수는 큰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종목군이나 섹터나 업종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거기서 노려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모멘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또 NK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또 뭐 중동에 대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악재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빅 이벤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연관된 종목군이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찬바람이 불수록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8월 5일날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 이제 그 영상을 올렸어요. 증시가 폭락하면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미는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기관 외국인 중요하죠. 특히 외국인이 더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땡겨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수도 덩달아 오를 수 있는 거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예전에 2차전지 쪽이었잖아요. 반도체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꺾이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같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보다 이제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충분히 많이 올랐고 그거보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 주 내일 모레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 실적 발표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 매수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세력은 기관이 될 텐데, 기관은 외국인보다는 약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기관들이 조금 더 핸들링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한다 보면 됐고, 코스닥은 주로 기관들이 많이 핸들링하는데 보면 돼요. 왜냐면 코스피 쪽은 그래도 대장주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그래도 조금 외국인들도 인지도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잘 투자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작은 종목들이 또 많고 잘못했다가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코스닥은 또 기관 수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뭐 코스닥은 제가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증시가 폭락했던 8월 5일 날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기관들이 코스닥을 산 거를 보시면 8월 5일부터 27일까지 보면 ST팜, 아이테오젠, 니가켄바이오, HAB, 바이닉스, 메디톡스, ABA바이오, JC스메디칼, 뭐 뷰노, 휴젤 다 뭐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했어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했다고요. 이거는 심지어 금액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본다 하니까 거래소도 볼까요? 8월 5일부터 27일까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현대차, 크래프톤, 에이젠솔, 현대일렉트릭, SK바이오팜. 그쵸?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종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비중이 적지만 어쨌든 간에 삼바,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포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돈이 제약바이오로 쏠리고 있다. 실제로 쏠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종목군들이 이 흐름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기타 제약바이오 종목군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시총 작은 종목군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 메이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작은 종목군들로도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살려가 받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 또 2차 전지가 힘이 없고, 또 반도체도 지금 많이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좀 포진을 해서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주요 많이 있어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조금 약하지만 셀트리온도 점차 이제 그런 매수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티오젠, 예가캔바이오, 저기 뭐 삼천장제약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HLB나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자. 그리고 9월 달에 에스모 유럽 정형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어, 집중해서 보자.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